오늘 아침에는 영상 한 1도 정도 되는데요. 바깥의 온도가 그냥 상당히 좀 추운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래는 오늘 가는 곳에서 하루를 자고 오려고 그랬는데 날씨가 너무 영하는 날은 아직까지 제가 뭐 캠핑 기어 이런 준비가 충분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그냥 당일치기로 아침에 가서 한번 거기가 어떤 곳인가 한번 사진 답사도 하고, 그 지역이 오버랜드 지역이라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길이 좀 험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특별히 뭐 삽도 가져가고 좀 망치도 준비하고 간단하게 비상식량은 좀 준비하고 가고 있습니다. 당일치기로 가도. 그리고 그냥 하루 있을 줄 알고 물탱크도 지금 반은 채워놨었는데 다시 물도 좀 빼버리려고 오늘 쓸 만큼만 가져가고, 그리고 여기 이제 파이어플레이스가 있으니까 히터는 있어서 잠깐 거기서 점심 먹을 때는 이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잠바도 입지만은 또 하나 더 따뜻한 잠바도 하나 더 가져가려고 해요. 여기 날씨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아침에는 1도였다가 낮에는 또 뭐 10몇 도로 올라갔다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니까 한국도 그러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는 길은 저 리튼이라는 BC에 있는 리튼이라는 작은 타운을 지나서 거기서 또 1시간을 달려가면은 아시크라프트라고 1800년대에 지어진 작은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을 통해서 오버랜드,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산길을 통해서 올라가서 보면은 거기에 그 파이어 워치아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산불 나는 거를 어디서 나나 미리 보기 위해서 보초 서는 데처럼 이렇게 집을 지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 가서 아마 점심을 해먹고 내려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직 출발 준비도 거의 다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따가 또 가면서 자세한 것도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은 밴쿠버에서 약 3시간 정도 북쪽으로 달려가면 리튼이라는 조그만 타운이 있는데요. 그 타운에는 2021년 통계에 의하면 인구가 한 210명 일반인으로 따져서요. 그리고 네이티브 인디안 원주민들이 약 1,500명 쪽의 인근에 살아요. 근데 2021년 6월 30일 날 대형 화재가 나가지고 전체 타운이 다 불이 났어요. 그래서 모든 상가들이 다 없어지고, 그때 당시에 섭씨 49도였는데 캐나다에서 아마 역사상 최고로 더운 날씨로 기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2021년이면 한 3년 이상은 아직까지 특별히 건물이 중축된 건 많이 없고요. 일부 하우스 하나, 둘 이 정도만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명 정도 원주민들이 사망했고요. 화재 때문에. 그리고 한국 분이 그 가게를 해보고 계셨는데 그 가게도 아마 전소돼 가지고 지금은 뭐 어떻게 연락이 끊겨서 뭐 지금 알 길이 없죠. 제가 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길은 하이웨이 99라고 불리고요. 도로 넘버는. 그래서 미국 국경에서 출발한다면 약 377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377km면 4시간 정도면은 남쪽으로 가면 미국 국경이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뭐 계속 가서 프린스 조지라든지 알틱 서클, 지구에서 보면은 제일 꼭대기 부분에 알틱 존이 있죠. 거기까지도 갈 수 있는 연결이 되는 하이웨이입니다. 그리고 보통 알틱 서클이라고 이제 지구상에서 제일 꼭대기 부분이, 저도 거기까지는 못 갔는데 중간에 댐스터 하이웨이까지 갔는데요. 보통 여기서 운전한다면 3일에서 4일 정도 자면서 운전하고 가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지나면은 뭐 추워서 아이스 때문에 가기가 힘들죠. 여기는 그 스펜서스 브릿지라고 하는데요. 그 밴쿠버에서 보면은 한 3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북쪽으로. 근데 이 동네 자체가 1892년도에 그때 당시에는 유로피안 세틀러라고 그러죠. 유로피안 사람들이 사는데 여기 한 약 30명 정도 살았고, 네이티브 인디안 원주민들이 한 그 당시에 130명 정도 살았다고 그래요. 현재도 그 2021년 통계에 의하면
현재도 인구가 뭐 한 70명, 100명도 안 되는 인구가 아주 작은 동네예요. 그래서 저 앞에 뒤에 보이는 저 호텔이 굉장히 오래된 100년 넘은 호텔인데요. 주로 여기는 그 프레이트 트레인이라 그러죠. 그 화물 열차들이 주로 통과하면서 여기서 하루 자고 가고 물건 내리고 올리고 정비하고 그런 그 작은 동네로서 유명해요. 그래서 저 뒤쪽으로는 강이 있는데 여기서 보이진 않지만 이따가 아마 차 타고 드라이브 나가면서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캐시크릭까지는 아마 한 35km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30분 정도면 갈 것 같아요. 그쪽으로 통해서 오버랜드로 들어가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제가 북쪽으로 차를 더 운행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에스크라프트가 있는 주유소인데요. 에스크라프트는 1883년에 지어진 작은 동네이고요. 인구가 약 1670명 정도 삽니다. 현재 여기에서 오버랜드 지역을 가는데 햇크릭 로드가 약 30km 떨어져 있고요. 캐시크릭을 만약 보셨다면 거기서 약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주유소입니다. 그리고 거기 팀월턴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커피도 한잔 할 수 있고 거기서 기름도 주유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곳입니다. 아주 바쁜 곳이기 때문에 아마 점심시간에 가시면 상당히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로드 클로즈가 있으면 우측에 사인이 맞는 거 아닌가? 맞아. 불확실해. 맞을 것도 같고 GPS가 보이다가 갑자기 안 보이고 감 잡히면 때문에. 그럼 플러그 돌 꽂아도 되고 마이크가 차고 있네. 그리고 이제 보는 거야? 이렇게 내가 맨 아래. 네, 여기서부터는 여기가 이제 오버랜더들이 좋아하는 길인데요. 사실은 아마 일반인들은 여기 운전해보면 안 와보셨을 것 같아요. 안 와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 길은 4x4 좀 구동력이 있는 포링 구동이 되는 그런 특별한 집차라든지 그런 차들이 적당하거든요. 왜냐하면 가다 보면 여기도 비디오를 보시면 알지만은 이게 땅에 골짜기가 많아요. 그리고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다행인데 만약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산에서 물이 내려서 막 미끄러지거나 또 바위 같은 거 올라갈 적에 내려올 때를 생각해 너무 끔찍하죠. 그리고 특히 제가 올라가면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게 oncoming traffic. 그러니까 제가 밑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길은 하나인데 여기 옆에는 피할 데도 없어요. 근데 위에서 만약 내려오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피하나? 아니면 내가 백업을 해서 뒤로 밖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길 자체가 한쪽은 이렇게 높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1시간 반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이 속도가 달리는 게 빨리 갈 수도 없고 보통 한 시속 한 10km에서 조금 빨리 가야 20km 그 정도밖에 못 달려요. 그래서 제가 자동 기어를 가지고 있지만 차가 수동으로 변속을 해가지고 어떤 이는 2단으로 가다가 조금 3단으로 가다 다시 또 1단으로 내렸다 이렇게 변속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이런 길은 약간 특수 차량이 올라가니까 아무나 오버랜드를 갈 수는 없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사진 보시면 알지만 이게 비도 안 왔는데도 약간 축축하게 젖어 있고 미끄러운 편은 아닌데 지금 제가 캐노피 캠퍼라고 이런 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좀 무거운 편이에요. 거기다 물탱크도 또 물이 차 있다 보니까 상당히 하중이 가더라고요. 일단 서가지고 제가 지금 길을 좀 상태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길이 얼마나 가야 되는지 지금 좀 막연하더라고요. 저도 이 길에 대해서 좀 처음이기 때문에. 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지역에 와서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헷갈렸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오른쪽으로 해서 계속 등산하듯이 차를 타러 올라가는데, 여기는 또 이제 자갈이나 뭐 이게 돌 같은 게 많아요. 이게 좀 바닥이 이렇게 매끄러운 그런 저희가 아니고, 차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많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다행인 거는 왼쪽 편으로는 그 약간 절벽 쪽인데 나무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산 한가운데 공사해서 길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은 괜찮은데 무섭지는 않고, 근데 이제 옆에 이렇게 약간 이제 차들이 왔을 때 피할 자리가 이렇게 썩 많지 않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단점이기도 하죠. 근데 다행히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제가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1마일 몇 킬로 갈 때마다 지금 계속해서 산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차가 힘들게 올라가죠. 평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은 약간 평지 같은 느낌 들지만 상당히 산 쪽으로 좀 등산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거 오버랜더 차량으로 운전하는 건 사실 처음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뭐 얘기만 많이 듣고 가끔 유튜브에서 보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뭐 이게 간단한 건 아니더라고요. 이 트럭 차량도 아래가 2.5인치 정도 이렇게 좀 올려 있는 차량인데 다행히 밑에 가면 닿는 느낌은 없었어요. 2.5인치면 원래 차 높이에다가 그러니까 합치면 거의 12인치 이상의 공간이 있죠. 앞에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차가. 근데 이제 제가 캐노피 캠퍼라고 뒤에 이제 알루미늄 캐노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게는 또 상당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름 가스 마일리지가 제가 올라가면서 보니까 많이 올라갈 때는 막 19에서 20리터, 20리터에 100km 가는 그 정도 가스 마일리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무리 없이는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뭐 차한테 기름은 많이 써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4x4 그 4륜 구동을 넣어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 2륜 구동보다는 훨씬 기름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 상태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가 좀 이게 밸런스가 안 맞죠? 땅이 패였다 일리 갔다 하니까 좀 그런 일이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좀 구덩이가 이렇게 사진에서 보기에는 약간 좀 덜해 보이는데 상당히 그 땅에 굴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가야 되나, 이게 얼만큼 올라가면 또 끝나야 되나 걱정되는 것도 많이 있었죠.
네, 여기서는 이제 갔다가 제가 4,600피트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드론 촬영하고 그다음에 내려가기로 해가지고 중간에 내려오다가 반쯤 내려오더니 브레이크가 열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점심 잠깐 해먹고 내려오려고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지금 있습니다. 사실 내가 이거 영상을 오디오 시스템을 셋업을 잘못해가지고 영상이 좀 녹음이 안 됐어요. 오디오 그 사운드가 죄송합니다. 날씨가 그러지. 옛날에 모단에서 차 끌고 내려오는데 밑에다 그냥 브레이크 있는 불이 확 붙잖아. 이제 추우니까 조절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제가 약간 시범을 보여주려고 간단하게 찍었는데 그 2층 이게 이제 캐노피 캠퍼인데 아래 있는 거 캐노피라고 부르고요. 위에 있는 거 캠퍼라 그러는데 사방으로 창문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차를 운영할 때는 우회를 밑으로 내려가지고 납작하게 만들어서 바람의 저항을 좀 줄이고요. 그것도 장점이라면은 제가 보니까는 안에 캐나다 같은 데는 좀 낮밤 온도가 많이 차이 나는데 약간 히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가스 히터가 하나 들어있었던 장점이고요. 그리고 물탱크는 안에 좀 따로 설치는 돼 있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장치가 많이 있는 그런 그 오버랜더 그 개조 형태는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RV하고 비교를 한다면 일반 RV는 뭐 잘 돼 있잖아요. 어떤 멋있는 집처럼. 근데 이런 경우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텐트보다는 더 진보됐지만 또 뭐 아주 간단하게 그 미니멀리스트라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작은 걸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캠퍼 중에서는 약간 간단하고 그리고 또 언제든지 또 뭐 이동하려면 간단하게 차만 끌고 나가기 이동하고 특히 주차하는 게 좋아서 제가 이 차를 선택했는데요.
대도시 아무 데나 가도 이 조그만 픽업차 하나만 주차하면 되니까 주차장을 걱정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이 안에 뭐 화장실이라든지 또 뭐 냉장고라든지 뭐 요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시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뭐 근사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카우치 의자 앉는데 이런 데는 없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나와 있죠. 그리고 특히 어닝은 제가 그날 바람이 좀 불어서 실행을 안 했는데요. 어닝도 그 캠퍼 위에 있는데 달려 있어서 나중에 그건 따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뒤 물탱크에 있는 물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차가 하중이 있으면 아무래도 브레이크 시스템에 무리가 갈까봐 일부러 물을 다 버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을 다 하긴 했는데 영상에서 좀 에러가 나가지고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오버랜드 좀 등산을 했는데 원래는 하루를 자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혹시 비 오거나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너무 미끄러워서 위험하고 그래서 포기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거의 한 5,500피트까지 올라가야 제가 목적 가는 데 가는데 오늘 4,600피트 갔고요. 그리고 거리를 보면 밑에서 올라가면 12마일 정도 운전한 겁니다. 시속 10km 정도 갔겠죠.